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 법에 주어진 거를 맞게 설명해.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요거 암기를 하고 있어야 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간 정리해 볼까요? 법적 신고 기간 먼저 며칠 있었죠? 60일 있었죠. 또 뭐 받았을 때? 정려 받았을 때 3개월 이내란 말이 나와야 돼요. 3개월만 확인하면 안 돼. 기산점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기산점 조심해야 돼. 달월 말일부터. 자, 상속은 6개월. 언제부터? 달월 말일부터.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국가 등이 부동을 팔았어. 그럼 거래 상대방은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잖아. 그럼 국가와 거래했으니까 뭔가 혜택을 받을 거라고.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고. 지방정부에. 언제부터? 매각한 날부터 30일. 며칠? 30일. 채권자 대위. 대위 등기. 등기를 하려면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돼. 그럼 채권자 대위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된다고요. 없다 하면 답이 틀리고. 그럼 세금을 대신 납부했잖아. 받아야 돼. 그럼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고요. 그럼 지방정부는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납세 의무자에게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바로 즉시 통보해줘야 돼. 알겠어요? 그럼 등기소에서 등기 접수를 받았어? 세금이 납부 안 됐네요? 네? 등기 서류를 받았는데, 접수를 받았는데, 세금이 납부 안 됐어. 그럼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 지방정부에. 되나요? 등기 접수를 받았어? 서류 검토해서 세금 안 냈네? 부족하네? 그럼 등기 멈춰. 안 해. 그리고 알려줘야 된다고요. 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되나요? 자, 30일, 3개월, 6개월, 이 3개 있고. 되나요? 즉시 매각일부터 며칠? 이제 이거 놓으면 바로 하지. 매각일부터 놓으면 나야 돼. 30일. 이걸 계속 정리를 계속 하는 거야. 30일. 됐나요? 자, 등기소 놓으면 다음 달 10일. 됐나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부가징수에서 자, 취득세 부가징수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했죠. 그럼 납부기간이 언제부터? 60일. 언제부터? 날부터. 끝났죠?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암기 아니고 여러분 공법이나 보면 토지거래가 허가구역이 있어. 그러면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고 거래가 돼야 정상적인 거래죠. 그러면 허가를 받고 매매했으면 뭡니까? 매매, 잔금 지급부터 60일 하면 돼. 근데 뭐냐?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했어. 그럼 신고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를 안 해줬는데? 허가를 받기 전에 두 사람이 매매했다고요. 거래는 너 자유야. 하지만 허가 안 해줬잖아. 허가를 안 해줬다고. 그럼 요 날에 원래 이 날이 돼야 되는데 이 날에 신고하러 갈 수 없잖아. 허가를 안 해줬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언제부터 하라고? 허가일부터 하라고. 60일을. 이해됐나요? 예. 자, 60일. 그래도 60일입니다. 자, 정년은 언제? 3개월. 언제부터? 달월 말일부터. 상속은 언제? 6개월. 그럼 언제부터? 달월 말일부터. 근데 여기 9월이 있다 있죠. 내가 요거 상속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상속을 받을 때는 돌아가신 분, 사망자의 재산을 이전 등기하려면 전부 다 뭐가 된다?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속인족 한 명이라도 국내에 없어. 그때는 기간을 넣는다. 9개월. 됐죠? 자, 이제 3번입니다. 취득했어요. 뭐 했다고요? 취득이 끝났다고. 그럼 이미 세금 냈어, 안 냈어요? 세금 납부가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요 내용을 보면, 자, 토지를 5개 취득을 했어요. 토지만 취득했어. 그럼 5억에 대해서 취득을 유상 취득했다면 4% 돼서
2천만 원을 이미 납부했다고요. 됐나요? 그럼 일반 토지였어. 나대지. 그런데 요 토지 위에다가 몇 년이냐? 5년 이내. 몇 년? 5년 이내입니다. 기간 알아두세요. 여기는 그 말을 안 넣을 거야. 그럼 5년 이내에 그 토지 위에 고급 주택을 신축했어요. 뭐 했다고요? 고급 주택을 신축했어요. 그럼 고급 주택인 건물이잖아요. 그럼 고급 주택은 뭐야?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그럼 신축했어. 그럼 고급 주택 공사 비용이 있겠죠? 공사 비용. 살장 취득 가액. 그럼 요 가액의 신축은 표준시효율 아까 얼마죠? 원시 취득이잖아요. 몇 번째죠? 4%, 3.5, 3%, 2.8, 2.3 어디에 해당해요? 2.8이죠. 세상에 처음 태어났다. 무릎으로 긴다라고 했잖아요. 무릎. 그래서 2.8%예요. 근데 2.8%만 하면 안 되죠. 왜? 사적재산 아까 몇 배? 4배. 그럼 여기는 몇 프로 더한다? 8% 더하는 거죠. 10.8%. 중과세 한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그럼 건물은 당연히 신축, 사진의 중과세는 맞는데 토지 보세요. 취득할 때 일반 대상이었죠. 근데 요 위에 뭐다? 고급주택을 신축했죠. 그럼 이게 고급주택이 부수토지죠. 사치성 재산으로 배놨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뭔데? 취득할 때는 일반 과세가 뭐로 바뀌었다? 중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면 너도 중과세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중과 대상으로 바뀔 때는 중과세 한다. 그럼 중과세율을 적용한단 말이야. 그럼 처음 살 때는 5억인데 요거를 고급주택 신축할 때 이 토지 가액이 7억이 되었어. 얼마? 7억. 그럼 중과 대상 시점 가액에 역시 중과세를 적용한다고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요. 그럼 여기 세액이 나오겠죠? 이 세액을 전부 과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물건이 동일하잖아. 그럼 이미 납부한 세금 있어 없어? 2천만 원. 이거는 공제해줘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럼 공제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봅시다. 취득한 후 추가 납부 세액이 된다. 취득세 물건이 후에 뭐가 됐다? 중과 대상이 됐다. 요거를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렇게 제시할 거다 말이야. 그럼 묻고자 하는 것이 취득할 때는 일반 과세가 중과됐다면 그 추가되는 세금은 이 말이야. 중과세율을 정해서 추가하는 세금은 며칠이다? 60일이라고. 처음도 60일이지만 추가된 것도 며칠? 60일. 기억했나요? 끝났어. 근데 요거 60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뭐 한다?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다고요. 근데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뭐 한다고요? 공제할 거라고요. 이미 납부. 근데 그 이미 납부한 세금에 본인이 잘못으로 인해서 부담된 가산세가 있다면 이것까지 공제를 하면 안 된다. 이걸 제외라고 해야 된다고요. 포함하면 안 된다고요. 알아듣나요? 요거만 조심하면 돼. 이해됐나요? 충분히? 자,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이 일반 과세가 뭐로 전환될 때도 마찬가지냐? 중과세로 바뀔 때도 일반 과세가 과세로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 세금 안 냈죠? 그럼 우리는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거야? 매번 내는 거야? 한 번. 그래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우리 종교단체 목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라고 신고하면 취득세 면제를 줘요. 면제 준다고요. 근데 나중에 담당 공무원이 이제 확인을 나중에 뭐다? 외근을 나가지고 그 사람이 신고한 걸 확인하러 가. 확인해 보니까 종교용은 안 쓰고 있네? 어? 면제를 해준 건 종교용을 쓰기 때문에 면제해 준 거야. 가니까 종교용을 안 쓰고 있어. 그럼 다시 과세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비과세 받은 내용이 과세로 바뀔 때도
뭐다? 60일이라. 그럼 요거는 제시되는 것과 뭘 묻고자 하는 거다? 기간 알고 있느냐는 거죠. 이해됐나요? 아니, 묻고자 하는 거지 기간을 묻는 거라고. 이렇게 변경됐을 때 신고 기간이 뭐냐? 60일이라고. 일반 취득도 60일이지만 변경도 60일 안에 추가해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미 납부한 세금 있겠죠? 그때 공제해 주라고요. 근데 그 이미 납부한 세금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라고요. 끝이라고요. 자,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등기 등록합니다. 뭐 한다고요? 등기 등록. 자, 예를 들어서 야, 이 지어는 방법 빨리 알아야 되네. 터치요? 자, 여기서요. 등기 등록이 있어. 그럼 아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자, 3월 10일 날에 취득했어요. 언제 취득? 3월 10일 날. 그럼 법적 신고 기간은 법적 신고 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취득세는 실질주의이기 때문에 법정 신고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한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신고 기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며칠이다? 60일이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다면 4월, 5월, 5월, 9일까지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취득자가 3월 10일 날에 취득을 했고 3월 12일 날에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아까 등기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세금이 미리 납부돼야 된다 했죠? 3월 12일 날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뭐냐? 법정 신고 기간 안에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등기하기 전에 세금이 납부가 돼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기간은 요 등기를 할 때는 법적 기간을 붙이면 돼, 안 돼? 기간을 붙이면 안 된다고요. 그냥 언제까지다? 언제까지다? 내에 이전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는 언제까지? 하기 전까지. 이 하기 전까지 개념이 뭐죠? 접수하는 날. 아직 접수만 한 날은 아직 등기 안 됐잖아요. 접수하는 날에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게 하기 전이잖아요. 하기 전까지 납부하라고요. 등기 후에 60일 이런 말 붙이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등기를 할 때는 세금이 선납돼야 된다. 그때는 기간을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끝났어요. 뭐든 거예요. 요게 그거 나중에 알아봐야 돼. 자, 일단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전이라는 것은 어때?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자, 됐고요. 자, 아까 이제 등기하려면 세금 납부 증명서 있어야 된다 했죠. 뭐 통지서 한 통, 그 다음에 확인서 한 통. 그럼 확인서는 누가 확인할까요? 등기 공무원이 확인한다 해서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그럼 등기 공무원이 등기 전수 받았죠? 등기를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가세대장에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통지서라고요. 그 통지서는 뭐라고요? 등기 공무원이 지방정부에 알려주기 위해서 통지서라고요. 뭐 그까지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대위등기 있었죠? 대위등기. 대위등기는 누구?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있어요. 뭐하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원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뭘다?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관할관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했죠? 언제까지? 즉시 통보.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통보. 이제 국가 등이 뭐 했다? 부동산을 팔았죠. 언제부터? 매각일부터 며칠? 30일. 됐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남았는데, 취득세 중과산세입니다. 뭐라고요? 중과산세.
취득세 중가산세. 자, 우리 교재에 어디 있느냐면은 중가산세 있습니다. 자, 126쪽. 몇 쪽? 126쪽에 밑에 가로 2번에 중가산세 있죠? 별표시 3개입니다. 중가산세. 자, 이 중가산세는 누구 때문에 만든 제도냐? 예, 중가산세는 누구 때문에 만드냐? 이 중가산세는 미등기 전매자. 자, 뭐라고요? 미등기 한 상태에서 전매가 뭐죠? 팔았다는 말이잖아요. 미리 팔았다. 우리가 민법상에는 권리가 인정되려면 내 앞으로 등기를 요하는 거는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요. 그럼 내 앞으로 등기를 한 후에 다른 사람이 팔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뭐 미등기 내 앞으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팔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국가는 개인과 개인 간의 매매 행위를 국가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더라 말이죠. 알겠어요? 등기가 되면 바로 간헐간청에 알려진단 말이야. 등기를 하면 바로 간헐간청에 알려진단 말이야. 신고된 거. 등기도 하나의 신고란 말이야. 근데 미등기야. 전매야. 그래서 너 미등기 전매하면 죽는다. 무섭다. 하지 말아야 말이야. 그래서 아주 높은 세율을 가산세를 정합니다. 80%. 몇 프로? 80% 정합니다. 80%. 100분의 80. 됐나요? 누구한테 제한다고요? 미등기 전매. 자, 그러면 미등기니까 무엇을 요하는 거죠? 등기를 필요하는데 등기하지 않은 거죠. 등기를 요하는 물건이 미등기죠. 그럼 우리가 등기를 요하는 것은 무슨 취득이죠? 사실 취득 행위가 등기를 죠. 그러니까 어떤 취득이다? 사실 취득 후 이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중가산세는 무슨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한 후 있어요. 그럼 무슨 취득이 있다? 원시 취득이나 오케이? 또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 사실상 취득 행위잖아요. 오케이? 그럼 요거는 보존 등기해야 되고 요거는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야? 자, 신고를 하지 않았어. 신고를 하지 않고 뭐 한다? 팔았다 말이야. 팔았을 때 이거를 미등기 전매자라 이 말이야. 몇 프로라고요? 80%예요. 중요한 것이 무슨 취득행위다? 사실취득이야. 그래서 100분의 80을 정합니다. 자, 그런데 가산세가 적용됐죠? 내가 가산세가 적용됐다는 건 배신자죠.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 그럼 가산세가 적용될 때는 가세권자가 결정 고지한다고요. 그럼 고지하는 세금을 징수받는 걸 무슨 징수? 보통징수란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취득세 중가산세 제외 대상이 있어요. 무슨 대상? 제외. 자, 기억이 취득 물건 중에서 뭐 하지 않는다면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면 중가산세를 적용할 이유가 없죠. 이해됐나요? 취득한과 동시에 바로 뭐한다?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나중에 민법에 비울 거예요. 민법 비운다고요. 네? 등기 등록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경우 대표적으로 상속받았을 때는 즉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취득이면 그냥 우리는 그런 예들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 말만 알면 돼요.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미등기 전매가 아니다. 그 중과세는 적용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요 밑에 뭐죠? 강어, 양식에서 해처목자, 회원권 종류. 회원권 종류 자체는 등기 등록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내가 이 가세 대상을 설명하면서 이 회원권을 취득세 대상으로 둔 이유는 이 자체가 등기를 요하지 않으니까, 공시가 안 되니까 국가가 잘 모른단 말이야. 돈 많은 사람들이 편법 정료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회원권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회원권은 뭐다? 제외라 말했었죠. 그럼 이 말 뜻이 뭐예요? 지금 제외에서 제외죠. 부정에서 부정이잖아.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은 중과 대상이 아니야. 근데 그 안에 또 회원권은 제외하는 것은 중과산세 적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됐나요? 회원권은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회원권은 신고하고 팔아야 된다. 안 하면 중과산세 적용하겠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니은이야. 엄청 쉬우면서 니은이라고요. 자, 무슨 취득일까요? 우리는 아까 이 중과산은 사실 취득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럼 사실 취득이 아닌 취득이 뭐죠? 간주 취득이잖아요. 토지 지목 변경 등기. 토지 지목 변경은 변경 등기지 소유권 등기 없죠. 토지 안 샀잖아. 그리고 간주 취득 행위는 사실 취득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각할 때는 그리고 신고를 하자고 매각했다 이 말만 딱 보이는 거야. 내용을 안 보고. 알 때는 뭐다?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하면 틀리단 말이야. 간주 취득은 사실 취득이 아니라고. 소유권 등기가 없다고. 이해됐나요? 그럼 중과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해됐나요? 요거 지문. 자, 중과산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득자 중에서 개인이 있겠고, 법인도 취득하겠죠. 개인 취득하면 개인이 납세의무자고, 법인이 취득하면 법인이 납세의무자를 했어요. 아까 내가, 취득세 가세 표준 중에서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었죠. 그럼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일 때는 공사 비용이 들어갔다 있죠. 그 비용을 값의 표준 정의가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 했죠. 그렇죠? 그럼 공사 비용을 사실상은 입증하라 했죠. 근데 확인할 수 없더라. 사실상 취득 가액 확인할 수 없더라. 그때 뭐 했죠? 시가 표준액으로 하라 했죠. 근데 내가 조심하게 누구야? 누가 확인할 수 없다 했죠? 법인이 아닌 자라 했잖아요. 근데 법인을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법인은 상법에 의해서 돈이 나하고 들어온 것을 장부에 반드시 기록을 하고 그를 최소 5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매수자가 법인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요. 취득 사실을. 근데 보관을 안 했어. 서류를 갖추지 못했어. 그러면 가산세 10% 적용하겠다 이 말이야. 누구 취득자? 법인. 법인이 간단히 법인이 장부를 작성 안 하면 몇 프로? 10% 가산세. 됐나요? 10% 가산세. 끝. 자, 그 다음에 아까 등기자료 통보했었어요. 됐나요? 등기자료. 자, 아까 뭐냐? 등기관서에서 장이 뭐다? 등기 접수를 받았는데 뭘 뭐다? 미납부, 납부 부족이면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채권 대위자가 납부했을 때는 관할 관청에는 납세 의무자에게 언제까지? 즉시 통보. 되나요? 국가당이 부동산 팔았을 때는 언제부터? 매각일부터 30일. 되나요? 등기 접수를 받았는데 세금이 부족해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자,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 취득세가 끝났습니다. 자, 뭐라 하자? 취득세 내용 끝났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8조까지 취득세 내용이 끝났어요. 가장 어려운 것이 지방세에서 취득세다. 자, 그 다음 129쪽에 보면 등록 면허세 돼 있죠. 뭐라고요? 등록 면허세. 자, 그러면 요거만 하고 적합시다. 129쪽 한번 볼까요? 129쪽에 가면 원리 부분이 있어요. 등록 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자, 설정, 변경, 소멸 밑줄 거세요.
설정, 변경, 소멸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반드시 뭐다?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라고 했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야. 등기 등록해야 된다고요. 등기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없다고요. 형식을 취해야 된다고요.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요. 근데 아까 취득세는 뭡니까? 등기 등록 관계없이 사실 취득이 있다면 가시하는 거고요. 유일하게 등록면에서는 공부에 등기 등록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등록 면허세는 그 재산권이 뭐예요? 소유권이죠. 소유권. 그리고 그 밖에 설정행위 민법에 배울 거죠. 네? 그 행위에 대한 무슨 행위라 했어요? 설정행위. 부동산에 대한 설정은 어떤 설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민법상에 배울 겁니다. 누가? 소유자 또는 예비 소유자. 부동산을 가진 자가 자기 부동산에 설정하는 게 있다고요. 아시죠? 그걸 나중에 뭐가 있을까요? 할 때 가등기 설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건물 소유자가 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지역권 설정이 있어요.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에 주장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행위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자기 부동산에, 누구 부동산에? 채무자 부동산에 설정하는 게 있다고요. 채권 권리 주장하기 위해서. 그게 뭘까요? 저당권 설정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설정이 있고요. 가처분 행위. 이것들은 다 채권 행위예요. 그래도 끝까지 돈 안 내니까 법원에 경매 신청 등기하는 게 있다고요. 채권 행위 4개. 권리자가 하는, 소유자가 하는 행위 3개. 알겠어요? 그 다음 임대차 관계에서 누가?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부동산에 설정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일반 상해죄로 하는 거. 전세권 설정 등기. 자,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어요. 이게 설정행위라. 설정행위는 이것밖에 없어요. 어? 우리 민법상의 이 정의를 이 대항력을 어떻게 가집니까? 이거 묻는 게 아니고 이 행위를 할 때 누가 주장하느냐, 누가 주장자냐 알아야 된다고. 권리자냐. 그리고 얼마에 대해 세금 내느냐. 설정은요 전부 다 이놈인데 똑같이 괴롭히는 거라. 예. 그래서 똑같이 세율은 속에 천불이 난다는 거야. 뭐라고요? 아니, 속에 천불이 난다니까. 얼마라고 세율이? 너도 천분의 2, 너도 천분의 2, 너도 천분의 2. 전부 다 설정은 다 천분의 2만 부담해라 이 말이야. 몇 프로? 몇 프로? 0.2%야. 2% 아니야. 0.2%래. 0.2. 엄청 세분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행위라 했어요? 변경. 변경이라 했죠? 변경. 대표적인 것이 토지가 있겠죠. 토지 무슨 변경? 지목 변경 하나 딱 있고. 자, 이게 변경 등기지 소유권 등기 아니잖아. 네? 토지 지목 변경 가액이 높아지면 취득세 내죠. 간주 취득. 그럼 등기는 소유권 등기가 아니라고. 변경 등기라고.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를 변경한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상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 이게 변경 등기라. 구조. 뭐 한 거의 구조가 바뀌어요. 정축하거나 개축 행위를 하거나 이전 행위가 구조가 바뀌잖아요. 구조 변경. 그럼 토지는 또 뭡니까? 토지 소유권 단위는 뭐죠? 필지죠. 필지.
한 1필지가 너무 커. 그럼 무슨 할까요? 분할하겠죠. 분할. 또 토지 1필지가 너무 적어요. 그럼 합필하겠죠. 그럼 이것들은 전부 다 변경은 이미 등기부 있어 없어? 있는데 등기부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 그 내용 바뀌는 것을 변경 안 해주면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변경 등기를 해주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말소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설정했죠. 설정했잖아. 그럼 나중에 이거 뭐냐 권리관계 있으면 말소해야 되지. 돈 받았잖아. 그 저당권 말소해야지. 임대인이 보증금 내줬잖아. 그럼 전세금 말소해야지. 각종 말소 등기라고요. 그래서 이 변경과 말소는 등기부상의 인컴은 조금 묻히면 돼. 단순 표시행위라는 거야. 건당 한 건당 6,000원이야. 끝이라고. 등록 면허세는 설정 변경 등기에 대한 거다 이 말이야. 네? 세율 두 가지야. 속에 1,000불이 난다고 건당 6,000원밖에 없어. 취득세처럼 4%, 3.5%, 3%, 2.8%, 2.3%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취득세를 알아야 된다고. 왜? 소유권 있어. 취득은 무슨 등기다? 소유권 등기잖아. 취득행위라고. 원래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 기탁을 설정, 변경, 소멸해 가는 것을 공시할 때 내는 것이 등록 면허세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취득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이게 등록 면허세가 지금 현재 적용돼 안 돼? 소유권 등기는 취득에 대한 등기라고. 언제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 행위를 했을 때는 이거는 등록 등기를 할 때 소유권 등기는 등록 면허 지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늘 했죠. 오늘. 그럼 이거는 취득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취득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뭐로 정하는 거다? 취득세로 부과했잖아. 취득세로. 소유권 등기만 취득세로 가라고요. 취득세. 이해했나요? 취득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취득행위니까 취득세를 바로 적용하라고요. 취득세. 그래서 아까 4%, 3.5%, 3%, 2.8%, 2.3%는 사실 취득행위 등기하는 애는 2%하고 등기를 할 때 수수료를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소유권 등기를 합쳐져 있다고.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아, 왜 지금 정해줬는데 뭐 고민해? 취득에 대한 등기는 등록 면허세 증하지 말고 한꺼번에 취득시 다 내라고요.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알겠나요? 그럼 요거. 그럼 원래 이거는 취득에 대한 등기는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예외가. 이놈을 우리가 알면은 등록 면허는 끝난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문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만 알면 등록 면허세는 할 거 없어. 왜? 이미 과세 대상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과세 대상 끝났다고요. 그 다음에 세율 끝났다고요. 오케이? 등록 면허세는 내용이 거의 없다. 취득세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등록 면허세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면은 등록 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